안녕하십니까. 이남대학교 특수동물학을 강의 맡은 이장희 박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시킬 내용은 염소의 일반 관리 및 인공수정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의 목적에 대해서, 그다음 그 배경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염소 인공수정의 목적은, 첫째는 염소 개량의 그 목적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품질 염소 고기 생산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의 합리적인 교배법을 제시해서 우량 염소 인공수정 및 수정 이식으로 개량에 의한 소득 향상 기술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소득 향상 및 기농 작물에 유리한 염소 번식 기술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염소 개량이 어떤 실정이 있냐 하면은 국내 재래 염소 자원의 한정적 이용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염소는 육용, 약용, 신약 생산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육용으로의 개량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래 사냥의 산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어, 적정 유전력을 확립해서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우리나라 재래 염소를 개량해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종은 1년생이 약 20kg 내외인데 이게 교잡시킨 재래종의 특징을 지키면은 약 40kg 이상까지 1년생에서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음, 목표를 두고 인공수정 개량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개량 수단으로 인공수정이 필요한데요. 이 재래 염소 유전력을 25%, 보아 염소 유전력 75% 이렇게 해서 흑식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래 염소 25%, 보아 염소 56.25%, 유산양 18.75% 이렇게 해서 흑식으로 고정시켜서 우리나라 육용 염소로 이렇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래종 1년생 20kg는 40kg로 더 늘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보아 염소와 재래 염소를 짝짓기 하면은 이렇게 대문자 W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흑색을 선발하면 소문자 WW가 나오는 보아 유전자를 가진 음, 흑색을 선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세대 흑색, 2세대 B1, F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염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흑색이면서도 보아처럼 산육성이 좋고 재래 염소처럼 강건하고 그리고 연중 번식하는 특징, 그 다음에 유사냥의 새끼 키우는 능력이 좋은 이런 각각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산육성이 좋고 새끼도 잘 키우는 그다음에 강건한 이런 염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개량 방법 아까 두 번째는 재래 염소 25%, 포화 56.25, 유산형 18.75, 흑색을 고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재래 염소가 약 38% 이상이 되겠다. 1년씩. 이러한 재래 염소를 만들어내는 흑색 만드는 방법은 여기 자세히 소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재래 염소와 같이 다녔으면서도 흑염소로 그다음에 이제 산육성이 크고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크고 그다음에 새끼를 잘 키우는 그런 염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이런 염소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래서 이런 염소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밑에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음, 기대되는 생시 체중 증가량은 2.6kg.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래염소는 1.5kg, 1.5kg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1.8, 1.5kg 정도가 1.8kg 정도인데요. 이게 앞으로 이런 품종이 만드신다면은 2.6kg 이상 되어질 시키게 됩니다. 생시 체중이 큰 염소는 빨리 자라고 나중에 용량이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시 체중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한우도 계량 방법을 보면은 5년 이내에 국내 최우수 한우 생산 농가로 등극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품평에 최우수 한우의 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또 품평에 최우수 한우의 딸수를 확보하고 내년에도 최우수 한우의 딸수를 확보하면은 이 보정 종목 우리가 주급에서 제공하는 보정 종목 정액 중에 수상 경력이 있는 이런 종목을 선발해서 교배를 시키면은 어, 빠르게 국내 최우수 한우 농가로 등극할 수가 있다. 등극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정액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KPN 1416, 1263, 1002번, 1080, 1009 이러한 정액들은 음, 제오스 항우를 만드는 종목의 그 명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귀하거나 거래가 잘 안 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 필요시 자체적인 생산에서 자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액 등 처리업을 정액 등 처리업을 등록시켜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품질, 뭔가 차원에서 더 좋은 정액을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의 우수 정액 처리업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시수소의 50% 이상이 제9제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공고한 각종 연무심사 기준에 따른 연무심사 성적이 80점 이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수 40% 이상의 부대 검정 성적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이런 보정 종목을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이상 가지고 정액등 처리 또는 우수 정액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수정 번식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젖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젖소도 초임해서 처음 임신해서 분만까지 도달되어지는 기간을 24개월 이내에 이루어내야 된다. 이게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이가 태어나면 24개월 이내에 첫 새끼를 낳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분만 간격은 이렇게 태어난 분만한 이제 초임 어미소는 분만 간격을 12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360일 이내로 12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분만 후 60일 이내에 수태되어야 된다. 수태되어야 된다. 그래야 분만 간격이 12개월 됩니다. 좀 더 빨리 한다면 분만 후 45일 이내에 수태되면은 이보다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간격을 12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수태당 정도 횟수는 1.5회 이내에 해야 된다. 1.5회.
그래야지 그 전체 축구의 분만 간격이 약 12개월, 1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태당 종구 횟수를 1.5회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번식을 개선하려면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는 한우의 상태율이 5% 정도 미만인데요. 이걸 20% 이상으로 뭐 상태가 좋니 단태가 좋니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일단 생산성은 상태가 유리하다. 그래서 저용량 호르몬 투여로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다음에 인공 수정 후 추가적인 수정 이식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상태를 다태를 하면은 이 상태의 유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일괄 번식 인공 수정으로 동기령 생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어? 한 달에 한 번 특정 요일에 한 번 수정하거나 또는 두 달에 한 번 수정하거나 계획 출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 출하 1년생이 약 350kg 내가 되도록 이렇게 어, 400kg 이내야 되도록 수컷 400kg 이런 되도록 해서 하면은 일당 등치가 약 1kg 정도 된다. 이때 이렇게 출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분만 유기, 주중 또는 오전 분만을 유도해서 난산 유도하고 난산율을 개선해서 호산 정체, 태위 변경 등은 난산율을 개선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번식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보유 가임 축구는 평균 상차를 3.5산 이내에 하는 게 좋다. 젊은 축구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종균 후 교체를 천연소 편입률을 20%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개량 속도가 가속돼지고 최대 간격을 단축시켜서 개량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식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번식 지표를 딱 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염소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번식 관리를 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 기술은 인류 사회에 가장 크게 공헌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또는 단백질 공급이 인공수정에서 자꾸 늘어나는 소비량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수정에 의한 가축 개량 효과를 보면은 소는 수컷 1985년도는 375kg이었는데요. 1년생이 지금 현재는 542kg, 늦은 16개월령이 542kg으로 아주 커졌다. 1.5배 정도 커졌다. 2배 가까이 커졌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인공수정 개량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젖소에서도 산유량이 1985년도에는 5,412kg을 해서 2004년도에는 8,900, 9,000kg를 이렇게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약, 어, 20년, 약 20년 주기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기술의 원천은 인공수정이다. 여러분들,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식물, 작물이나 인공수정을 하지 않는 가축은 그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 음, 음, 하지 않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공수정에 의해서. 배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은 인공수정하고 사과도 조금 사과하는 것은 또 하여튼 인공수정이 식물, 동식물 전체를 아울러서 인공수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수정은 생명을 다루는 초기에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고 그런 개량 효과, 품질이라든지 크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을 보면 세계적으로 패트릭 스텝트와 로버트 에드워드는 최초의 시험관 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시험관 나기는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패트릭 스튜어트와 로버트 에드워드는 이러한 시험관하기도 사실은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우리가 체내에 쟁여를 주입해서 인공수정 시키는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체외에 몸 바깥에서 시험관에 정자 난자를 이렇게 수정시키는 것도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체외 인공수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이 2010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약 한 50년 전에 1978년도에 처음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서 대리부에 임신시켜서 이제 아기를 생산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1978년도에서 이 이후에 이게 일반화되어져서 2000년대에 이 두 사람은 2010년도에 두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 이 인공수정 기술이잖아요. 여러분들, 인공수정 기술은 응용하면은 세계를 유익하게 만들고 아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을 자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고 뭐를 발견한다면은 개발해낸다면은 여러분들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노벨상은 여기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술에 의한 어, 이 기술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라드 로렌츠도 부학에 이렇게 인공부화도 시킨 조류도요. 인공수정도 시킬 수 있고 인공부화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류의 각인 이론과 난치를 이렇게 어, 야생 거위를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러한 각인 이론과 난치를 발견하고 또 과학적인 이론을 주창한 이 공로로 이 콘라드 롤렌츠도 약 50년 지나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우 또는 여러분들이 어, 젖소 또는 염소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생명, 탄생 시기 때에 아주 특별한 어떤 관찰에 의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존 거든은 자기 연구소 주변에 개구리가 많아들어 있는데요. 그 개구리의 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요, 그 개구리 알의 그 안에 보면은 까만 점이 있는데 그게 핵이에요, 핵. 핵을 서로 바꿨더만은 그 어떤 다른 무리에 있는 그 알 중에서 핵이 바꿔진 개구리가 거기서 무리에서 태어나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재미삼아서 재미삼아 했던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복제 기술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초의 동물 복제는 존 거든이 개구리에서 실시했고 이게 포유류에서는 1996년도에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납니다. 어? 복제가 좀 다시 많이 좀 일반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존 거든도 생명과 관련된 복제의 기술을 세계적으로 전파했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그다음 번식에 관련된 기술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대목에서는 노벨 수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술력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동물 먹이 치료소 달팽이 안단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엘자베스 토바벨이라는 사람은 33살 때에 유럽 여행을 시작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를 매너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연히 창 밖에 있는 달팽이 한 마리를 이렇게 참 자기 그 친구가 달팽이 한 마리를 주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달팽이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아주 달팽이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갖춰가지고 달팽이 안단테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세계적인 작가가 등장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한 관찰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감동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세계적인 작가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도 동물을 키우면서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 동물을 키우면서 하는 그 경험, 많은 관찰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고 다시 책으로 출판해서 공감대를 일으켜내고 이렇게 하면은 작가적인 그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우, 이 젖소 포함해서 우리 염소 관련 창업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이 특수동물학을 듣는 학생들은 3학년 셈인데요. 이제 우리 축산 분야에 창업할 만한 아이템, 청액 등 처리업, 즉 염소, 한우, 또는 돼지, 젖소 이런 거에 대한 정액 등 처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축협이 정액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에서 민간도 참여해가지고 서비스 경쟁이나 질적 우위를 서로 다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한우나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험학습자. 요즘은 이제 그 체험학습, 이 체험하는 걸 참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 체험이라는 거는 6차 산업. 그래서 자기 농장에 자기 한우 고기로 소시지를 제조하거나 또는 젖소 농장에 치즈를 만드는다거나 그다음 육포, 어,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고기처럼 잘 이렇게 생산한 육포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체험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팔 수 있는 체험 학습뿐만 아니고 현지 판매를 위한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 위탁 사유를 하는 거는 종축의 말이다. 축주, 그다음에 소도 비유구도 말이다. 축주 같은 경우에서 농가에서는 위탁 사유로 해서 그 사육비 받거나 또는 반반 투자를 해서 그 소득의 절반씩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위탁 사유업도 여러분들 중에는 국가가 그런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을 하면서도 정육업. 그래서 우리 뭐 청와대 농장이라고 치면은 청와대 농장에서 사육한 한우를 뭐 어떤 특정한 요일마다 부위별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경매도 해보고 고기도 비싸게 파는 이런 걸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2, 30년 전에 일본 하오가 그 당시 1억으로 거래된 적이 있었더랬는데요. 세계 최고의 고기다라고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의 화우가 세계 최고의 고기 맛을 낸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어, 어, 투자자랑 그때 당시 화우를 1억 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더랬어요.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부위별로 국민을 대상으로 팔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일본 전국에서 그 최고의 품질인 하우고기 한 점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그 고기를 엄청나게 비싸게 사 먹으려고 줄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하우 한 마리를 1억에 사가지고 팔 때는 약 3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한우가 세계적인 고기가 되도록 하는데, 또는 우리 염소고기가 세계 최고의 고기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인공수정서 전문가, 그래서 인공수정 한우든 젖소든 염소든 정액 공급이 가능하고 전국 1시간 내내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어, 지금 현재는 이제 교통이 발달돼 있고 이렇게 해서 교통이 발달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정액을 뭐 전국에 한 2시간 이내에 다 공급 가능하고, 또 그 현재 도달되어서는 거의 1시간 이내에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집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도 주문하면은 경남, 전남, 경북, 전북, 중증 남북도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그 법인 인공수조의 대리점이 도별로 10개씩 10개씩 하면은 다 커버해야 하니까. 그래서 100명의 수정사가 100명의 수정사가 전국의 수정 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전문성,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법인 인공수정소를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옛날엔 이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도 함께 도모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법인 수정 이식센터, 이것도는 인구수같이 전국에 수정란 생산 공급 시술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이거 두 가지, 5번, 6번 두 가지 가치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한우, 염소 이러한 것들은 재래 염소, 재래 한우 토종 가축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 각 지역별로 문화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청도 소싸움, 어령, 정업, 소싸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우 당진에 줄달리기 이렇게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우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우 줄달리기를 만드는다. 달구지 달리기를 만드는 이런 등등 창의적 어떤 문화재, 동물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가축을 참여시키는 창의적 문화재를 발굴해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화와 고기, 먹거리를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창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로서의 한우 관련 스토리텔링, 관찰에 의한 책의 기록, 저술. 우리나라는 동물에 관련된 책이 너무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음? 다른 선진국에 가면은 소도 이제 동화책을 만들어 놓고, 돼지도 동화책으로 만들고, 염소도 동화책, 온 그 동화 요소에 동물들 등장하고 그 나라의 그 가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많이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해서 자기 농장에는 한우를 보여줄 만한 박물관, 한우에 대한 정보는 세계적으로 내 농장이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한우 이야기거리라든지 스토리텔 이야기거리라든지 뭐가 보여줄 것들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6차, 더 나아가서는 8차 산업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은 조선 초기에 그 한우의 역사적 문화적 고찰을 해본 결과 조선 초기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가 활에 이렇게 굉장히 그 매료돼서 전 국민 그 운동 또는 무술 일으키기로 활이 국궁이라는 활이 보급되고 활, 활쏘기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궁의 그 재료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소불이, 무소불, 소불이었는데요. 이 물소가 이 인도,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로 해서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걸 농가에서 막 그 무소불이 그 활 각궁에 들어가는 불이 최고로 쳐가지고 무소와 우리나라 한우가 교접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소들을 교배 조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교배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다음에 고기 그 품질도 다양하게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싹 사라지고 저 뭡니까 싹 사라지고 현재는 갈치액 한우만 주장해가지고 다양성이 싹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로 고기를 세계 최고의 한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동영상은 유튜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동물박사 인공수정을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인공성과 관련된 또는 가축, 동물 여러 가지 번식과 관련된 기술을 열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어, 다음 강의는 일괄 번식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